서울 지하철의 귀신. 2025년 3월의 어느 늦은 밤, 나는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그날 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산한 지하철 칸에 올랐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객차에는 나를 포함해 34명의 승객만이 있었다. 나는 빈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몇 정거장을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객차 안의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것 같았다. 나는 옷깃을 여미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내 시선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내 맞은편 구석에 앉아 있었다. 검은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어딘가 낡아 보였다. 나는 그녀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불현듯 소름이 돋았다. 여자의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공포감에 휩싸여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지하철이 터널에 진입했다. 순간 객차 안에 불이 깜빡거렸다. 그 찰나에 여자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이 없었다. 새하얀 안구만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채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들겼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내 외침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여자가 천천히 일어나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다. 손님, 괜찮으세요? 종점입니다. 영무원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객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창밖으로 종착역의 풍경이 보였다. 여기 여자 한 명 있었는데. 영무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손님, 이 열차에는 아까부터 손님 혼자뿐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가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꿈이었던 걸까?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지하철에서 내렸다. 그날 이후 나는 밤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 한밤중 지하철역을 지나칠 때면 플랫폼 끝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그녀는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폐병원의 비밀. 2024년 여름, 나는 도시 외곽의 한 폐병원을 취재하러 갔다. 그곳은 20년 전 갑작스럽게 폐쇄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괴담 전문 유튜버로서 나는 이 병원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었다. 오후 4시 나는 병원 앞에 도착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7시 15분에 멈춰 있었다. 나는 1층을 둘러보며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년 전 미스터리하게 폐쇄된 이 병원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복도 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거기 누구 있나요? 대답은 없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찢어진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서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놀라 뒤돌아보니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재차 왔는데. 의사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려 복도 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수술실이라고 쓰인 문이 있었다. 공포감이 엄습해왔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수술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수술대 위에는 시체 한 구가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핏자국이 가득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의사가 내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메스가 들려 있었다. 넌 다음 환자야.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나는 정신없이 달아났다.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밖에 쓰러져 있었다.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을 올려다보니 2층 창문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나를 향해 흔들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집에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지만 의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단지 내가 혼자 중얼거리며 돌아다니는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영상 마지막에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넌 다음 환자야.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괴담 영상을 찍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그 의사를 만난다. 그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한다. 넌 다음 환자야. 원룸의 저주. 나는 2025년 2월 서울의 한 원룸으로 이사를 왔다. 직장과 가까워 선택한 이곳은 처음엔 꽤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사 온 지 일주일 후였다. 늦은 밤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끊겼다.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려는데 욕실 거울에 김이 서리며 글자가 나타났다. 도와주세요. 나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글자는 사라졌다. 내 착각이었을까?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밤중에 갑자기 TV가 켜졌다. 화면에는 눈을 크게 뜬 여자의 얼굴이 가득했다. 나는 겁에 질려 리모컨을 찾아 TV를 껐다. 하지만 다음 순간 TV가 다시 켜졌고 이번에는 그 여자가 입을 벌리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나는 결국 TV 플러그를 뽑았다. 그제야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나는 집주인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지만 내가 계속 추궁하자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사실 2년 전 이 방에서 한 여자가 자살했어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그 여자는 우울증을 앓다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흔적은 없었지만 그녀의 일기장에는 이상한 내용들이 가득했다고 한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도 듣지 못해. 집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옆 건물 창문에 비친 내 방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창문 속 내 뒤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창밖을 보니 여자의 모습도 사라져 있었다. 환각일까 아니면 그 후로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구석에서 인형이 보이는 듯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결심했다. 이사 전날 밤 짐을 정리하다 벽장 안쪽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펼쳐보니 그것은 전 세입자의 일기장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방을 떠나려 해도 소용없어. 그 존재는 날 따라올 거야.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제발 도망쳐. 늦기 전에. 그 순간 방에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내 앞에 여자가 그녀의 얼굴이 내 눈앞에 있었다. 창백한 피부, 움푹 꺼진 눈, 그리고 입가에 맺힌 핏자국.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만졌다. 그 차가운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도와줘. 여자가 속삭였다. 나를 여기서 꺼내줘. 그 순간 나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내가 과로로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퇴원 후 나는 그 원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새로운 집을 구했고 그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밤중에 잠에서 깰 때면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귓가에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도와줘. 이 이야기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나만이 그 공포의 순간을 기억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의문을 품고 살아갈 것이다. 과연 그날 밤 내가 본 것은 실제였을까? 아니면 단순한 환각이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